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 공제라고 하는데 이게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한 15%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 한 10% 정도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론조사 결과 좀 한번 표로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네. C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거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추세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세를 집결하고 있는 모양새가 이제야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는 출마 안 할 것처럼 혹은 뭐 무소속 출마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이야기들도 꽤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에서는 후보 등록 기간을 또 늘려주고 초유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원했었던 뭐 혁신선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후보로 등록을 한 것이죠. 그 네. 과정에서 당원들께서 좀 속상해하시는 것들도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의 입장에서 본인이 얼마큼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저거 나왔네요. 이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여론조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정원호 구청장이 처음에 50% 넘게 52% 50% 나오다가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한 7%가 빠진 겁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36, 37, 35 이 정도로 계속 동일 석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 결집도 있겠죠. 저 보시면 지지자 결집도 있겠지만 그동안 때려왔던 김재섭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때려왔던 여러 가지 뭐 칸쿤이든 뭐 혹은 아니면 그 수의계약 문제든 이러한 문제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결집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간극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장특공제 이슈가 저기에 크게 반영됐을 거라 저는 크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5월달에 날짜를 언급한 게 하나가 있죠. 네, 5월 9일. 5월 9일. 네. 그때 지나오고 나면 나오고 나면 뭔가 반영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5월 9일 전후로 해서 대통령 그 X를 막아야 돼요. 네. 이 장특공제도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리고 인도로 떠났는데 네. 공무원분들이 부랴부랴 이거 아직 아니다 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대로인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그거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이 올라갈 시간이라 그래서 뭐 서울이 올라갈 시간, 뭐 춘천이 올라갈 시간, 네. 부산이 올라갈 시간.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잘 만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굳이 강원에서 꼭 춘천을 꼽은 이유가 있나요? 춘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아니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의 여론조사도 정원호 측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게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게 네. 같은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아까 부산 이야기 한 것처럼 격차는 다 줄어들 것이다. 1대1 구도로 갔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후보가 약간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 쪽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결정됐기 때문이거든요. 결정됐으니까 예전에는 뭐 박수민, 윤희숙 의원이 있었는데 네. 그 지지층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결집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은 계속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가 30%대인데 어쨌든 40%대를 조금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랑 약간 각을 세우고 있는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본인의 선거 전략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랑 약간 떨어지게 가고 지금 넥타이도 초록색 넥타이 한 번 매셨는데 저는 한 번 매고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계속 초록색 옷 그리고 어느 연합뉴스인가요? 거기 인터뷰할 때도 아예 초록색 옷 입고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대문짝만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확실하게 장동익 대표와는 선거 중반을 가도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각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게 국민의힘에 어쨌든 고정 지지층이 있을 텐데 그 지지층을 어떻게 결합할지가 조금 관건인데 그것을 너무 약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에 관심 없고 당권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정원호가 아니라
그 장동희 대표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들도 거기에 실제 관심이 많아서 그 정원 후보보다 장동희 대표 각 세우는데 보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돌파할지 오세훈 시장이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당원들께서 실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행보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그 부분이고 타이 색깔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도 그 후보 간 토론회 때도 노란색 이런 거 하고 나오셨었거든요. 그리고 빨간 잠바 입을 거냐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물어봤죠. 내가 빨간 잠바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도연 대표 선거 유세 부를 거냐? 내가 그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변신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이제는 후보로 결정이 된 다음에는 더 강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그 저희 고정 당원들, 특히 강성 당원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이 너무 힘들어요. 당 지도부도 힘들고 지난번 공관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오히려 당의 중진이라면 흔들릴 때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빠지고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중도 확장을 위한 선거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과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좀 선을 넘나들어야 되는 이런 정치의 묘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럴 수 있을까? 옷 색깔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 장동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래도 변론을 좀 하자면 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네. 2006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이 됐을 때 2006년 5.3일 지방선거입니다. 예. 그때 연두색 넥타이를 메고 다녀서 당선이 됐대요.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다녀서. 맞아요. 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네. 지금 5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서울시에 혼자 너무 고인물이 아니냐라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걸 대비해서 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걸로 초록색 초심 한 거 아닌가? 아니, 참고로 서울시가 2024년도부터 매해 그 서울시의 색깔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왔어요. 네. 2024년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의 색깔이 그린이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의 색상이 모닝 옐로우라 그래서 약간 노란색 어떤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고 나오신 넥타이들이 다 서울시 굿즈에 해당합니다. 정원 서울 뭐 이렇게 네, 뭐, 정원 도시 정원 도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연두색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무슨 이렇게 오세훈 시장 어디 달리기 하는데 가서 보니까 초록색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다 뭐 본인도 초록 약간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도 있고 굳이 이제 서울시 측 오세훈 캠프 쪽에서 얘기한 걸 제가 이제 얘기를 반론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어쨌든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하얀색 무소속 전략은 오세훈 시장한테 이번 선거만큼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어쨌든 네. 집토끼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잖아요. 네, 안고 네. 가야 되는데 그 집토끼 전략이 너무 빠져 있어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무조건 이 강성 보수층을 만약에 이제 장동윤 대표로 대표되는 그 층을 못 잡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한강벨트 있잖아요. 강남 여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 CBS 의뢰로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무선전화 ARS 방식이고 응답률은 5.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 정원호 후보 이게 이제 부동산 이슈는 아까 우리 강대규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아마 5월 9일 이후에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선거전에서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 조금 수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 던지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뭐 좀 명확한 입장이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좀 언론적인 대답만 메시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다 저렇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약간 우세하다라는 판단하에 아마 그 판단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좀 떠나서 지난 주말에 약간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것도 저는 뭐 맥락을 봐달라고는 정원호 후보 측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맥락 조금 뭐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뭐 도로를 확장을 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이 차량의 공급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뭐 출퇴근 약간 뭐 이게 출근을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걸 뭐 좀 이 출근 뭐라지? 시간 다르게 하고 준비하는 뭐 거. 그런 거 유연근무제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건데 표현에 있어서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차량 5부제나 뭐 네. 차량 2부제나 유연 근무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뭐 이 음.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데 차량 공급을 그러니까 제가 그 정원호 구청장님의 어떠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토론이나 혹은 라디오 인터뷰나라는 걸 보면 그 뭐 행정 능력은 제가 뭐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토론이나 말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표현이 직접적으로 와닿으려고 노력을 하시느라고 이제 차량 공급을 줄여야겠다라는 건데 그 문구 그대로 들으면 아니 뭐 현대자동차한테 생산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아니면 뭐 국민의 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겠다는 거 뭐야 이렇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조금씩 더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SNS 통해서 힘실어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내가 그리는 서울이라는 좀 큰 꿈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후보로 결정된 지도 좀 됐습니다만 후보 결정될 때도 그 여론조사 왜곡 논란 이것도 뭐 그렇죠, 고발당하고 있었죠. 이 캠프의 역량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칸쿤 논란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그 지역을 찍고 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는데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오히려 나갔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캠프에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특공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인데 당에서도 뭐 제대로 검토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정원호 정원호 후보는 아무리 이거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그냥 이재명 주니어로서 선거 끝까지 가기에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도 집결을 할 것인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줄 게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여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캠프의 대응 방법이라든지 후보자 본인의 대응이 조금 미숙함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아니,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왜냐면은 자동차 뭐 이야기도 네. 사실은 몇 시간 만에 다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맨 처음에 자동차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렇게 막 제목을 따서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시장이 어떻게 자동차를 공급을 줄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정원호 후보가 뭐 정책 발표한 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유연근무제 관련된 그리고 통행량 줄이겠다는 그 말 과정에서 공급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통행량 줄이는 공급,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가는 거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 안에 자동차라는 말은 아예 언급조차 안 했는데 자동차를 가로 안에 해놓고 공급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도 강하게 이제 세게 뭐 언론에다가 그렇게 이제 좀 고쳐달라 자동차라는 워딩조차 끝내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대응을 한 것인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멕시코 출장 관련해서서도 바로 이동학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면서 사실 네. 논란이 좀 종료가 됐잖아요. 네. 다른 외유 논란으로 간 거지. 어쨌든 뭐 동행했던 논란은 정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거티브를 거세게 하고 있는데 그 네거티브가 어쨌든 민주당 경선에서 보면은 뭐 정원 후보한테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원 후보가 오세훈 시장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을 저는 서울 시민들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원호 그 후보의 성동구가 있잖아요. 네. 가장 부자 동네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갑자기 그 철폐했다가 폐지했다가 갑자기 이제 막 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다시 철회하면서 살렸거든요. 네. 그걸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아니면은 뭐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 누가 잘할 후보이지 하면은 시민들이 정원 후보를 떠올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석유 최고까지 할 때 상한제 네. 할 때 네. 아니 그 자동차 공급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그 5부제와
석유 최고가 상한제를 같이 시행하면 안 된다. 오부제만 할 차를 타지 마라. 오부제만 하던가. 네. 근데 석유 최고까지라면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차를 타라는 거라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상충된다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 공급과 그 석유 최고까지의 이재명 정책이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 좀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동구는 이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어서 하자면 성동구가 바로 그 성수대교 바로 연결되는 곳 아닙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발전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뭐 그러한 부동산 시각도 좀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문제가 터졌을 때 후보자의 이제 특성, 후보자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세게 나가 약간 이런 성격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뭔가 이런저런 공격이 있을 때 더 세게 나가는 거고 네. 이 어떤 후보자들은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나 TV 토론회 줄여줘, 야 나 방송 줄여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상호 후보자가 지금 TV 토론회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아또 깔때기네 깔때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자 깔때기.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우상 후보는 지금 이 쫓는 네. 입장인데 네. 토론회 하자고 아니,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원호 요쪽은 잘 네, 나와요. 그래서 정원호 그 후보자께서도 네. 방송을 앞으로 줄일지 늘릴지 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규정돼 있는 것만 하시지 한다.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예, 제가 봤을 왜냐하면 때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어쨌든 정원호 후보가 네. 오히려 수성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네. 굳이 방송 같은 데 나갔다가 말실수 같은 거 해갖고 그러면 뭐가 나올 수가 나올까 봐.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토론에서 본인의 어떤 특장점을 더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제 구정을 했던 것과 또 시정을 했던 것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토론 잘 못해요. 아, 이번에 서울시장 토론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 맞죠? 네. 박수영 의원님이나 윤희숙 의원님, 박수민. 박수민 의원님이나 윤희숙 의원님은 말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이 현역인데 그리고 아는 것도 시정 관련해서 더 많으실 텐데 사실은 막 압도했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2020년도에 오세훈 시장과 한번 겨뤄본 적이 있습니다. 사칠 보고서 네, 같아요. 그때 아니 그 2020년에 총선 때 제가 아, 광진 광진구에서 선거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보니까 오세훈 시장 어쨌든 거물이고 시장까지 네. 하신 분이고 고민정은 뭐 신인이었는데 네. 토론회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정 의원이 이겼잖아요. 네. 그때 그냥 저는 근데 그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뭐 어디 사냐 뭐 이랬을 때 뭐 나는 여기 산다. 네. 뭐 다른 데서 살다가 오신 분 아니냐 이러한 포인트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민정 후보가 대답을 안 했을 때 아니 국회의원은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인상 깊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세게 안 한 거예요. 이 윤희숙과 박수민을 안아야 되기 안아야 때문에. 돼서. 근데 아마 정원호 구청장하고 붙었을 때는 좀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오세훈, 김진태가 토론에 강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같은. 알겠습니다.